훅 인터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이 연일 도마 위에 오릅니다. 아이고, 가추샤 휴가제도 이거 뭐지? 이런 사람들 있고요. 이거 이 휴가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군사 전문가 중 한 분이죠.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방에 관한 군사에 관한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또 그건 과장이고요. 린다 김은 어떻게 지냅니까? 연락 두절됐습니다. 연락 두절됐어요? 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연락 안 됩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종대 본부장께서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린다 김이 안 받는 겁니까? 그쪽에서. 그쪽에서요? 예. 로키드 마틴 이건 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이거 어제도 거의 어제 오늘 계속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에서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다람쥐 챗바퀴 들듯이 네.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그 소모적 공방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서 진실규명에 따라서 판명될 문제인데 네. 의혹만 갖고 얘기하고 또 법 어긴 거 없다 이런 어떤 공격과 방어가 그야말로 제가 보는 어떤 정치권의 전형적 소모전입니다. 지금 민생위기 시대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뭐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 공방 차원인데 예? 무차별 의혹 제기로 초토화 전략으로 나서는 야당. 예? 국정이 오로지 추미애 장관 공격으로 초점화되는 네. 이런 어떤 정쟁의 논리가 있고 예? 또 그걸 방어하는 여당의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국민 정서는 다릅니다. 저는 그 휴가라는 문제는 병사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한 명의 병사가 휴가를 가면 누군가 그 임무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법 위반이다 규정 위반이다를 따질 게 아니라 일단 아이가 아파서 휴가를 갔으니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폐를 끼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누를 끼쳤다면은 엄마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 다 사랑하는 병사들 아니냐. 좀 초기에 이런 유감 표명을 빨리 해놓고 조금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근데 후에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의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을 질렀던 양상이라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질실 공방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문제는 그지 어떤 법적으로 그 처벌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법적으로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네. 이 김종대 본부장의 그 얘기였습니다. 9944님이 국회의원 300명, 국무위원 10여 명, 그 의리의리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앉아서 가추자 1명 휴가 며칠 갔나 안 갔냐 그걸 가지고 그 금싸라기 같은 국회 정기회기에 말장난 내기하는 꼴 우리 국민 눈 뜨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주진우 선생 무슨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 말장난이란 표현에 공감이 가네요. 네. 예, 계속적 반복적인 어떤 동어 반복으로 네. 이슈화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장난으로 보시는 게 정확히 맞으신 의견이다. 예. 예, 좀 여기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카츄샤 이게 좀 제도적 허점이 있나요? 휴가에 대해서 아니면 군에 대해서 군 휴가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나요? 이번에 그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국방부하고 육군 규정이 달랐어요. 그래요? 예, 국방부는 입원을 안 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육군은 입원을 해야 병가 휴가가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정 작업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방부와 육군 규정도 있지만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몫입니다. 그 지휘관이 이런 어떤 규정을 다 숙지했는가를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지휘관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어떤 그 법적인 공방으로 갈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8월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한 항구를 폭격할지 고민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해서 단념했다는 내용. 우드워드 기자의 경로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네.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부터 전문가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예, 아마존에서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2017년에 국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 당시에 북한이 화성 14호, 화성 15호 두 개의 ICBM을 발사했고 그런 외신에서 트럼프가 미 국방장관과 합참에 군사 옵션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당시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거예요. 예.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의 항구 또는 지휘부 이런데 그 정밀하게 미사일로 타격하는 이러한 어떤 계획을 실제로 검토를 했고 또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침대에서도 체육복 차림으로 잤다. 바로 일어날 수 있게. 예. 예, 이런 어떤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형과 분노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커다란 어떤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연일 공표하고 있었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을 통해서 군사 옵션이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항구를 폭격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또 동해 미사일을 쏘니까 그 지점에 미국이 미사일을 한번 쐈대요. 네. 보라고. 우리도 대응한다. 네. 근데 북한이 그 쏜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협박을 했는데 네, 몰라. 북한이 몰라. 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예. 모르니까. 예. 이 부분은 언론에 안 나왔는데 책 내용에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북한에는 뭐 우리가 레이더를 몇 대 놔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북한에다가 이 조기 경보기를 한 대 사드릴 수도 없고 아니 미국은 꽤 많은 군사 옵션을 예. 어떤 암시적 형태로 구사했는데 북한이 몰라요. 네, 전혀 몰랐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북한도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핵을 사용하려고 고려했다.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참 이건 아프게 오는데요. 추장관 대정부 질문의 말장난보다 더한 언론의 말장난입니다. 그래요? 완전 오역입니다. 완전 오역이 맞습니까? 예, 실제 책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이 8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예. 그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내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은 미국이 80개의 핵무기를 북한에 투하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네. 180도 다른 가짜 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우리 국민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놀랐죠. 있는데, 예, 그런 작전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 이런 그 오역을 통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데 해당 언론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선일보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더 있어요. 다른 언론도. 네. 자, 이 뉴스는 또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처형한 후에 머리 없는 시신을 북한 뭐 어디 전시했다 이런 일화는. 아니 글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그 사건도 충격이잖아요. 예. 장성택 처형은 제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예. 상당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거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신을 공개했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말로 옮기기에도 좀 네. 약간 방송에 적합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네. 그런 그 잔인무도하고 끔찍한 얘기를 트럼프한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도 의문이고 예. 또 왜 했을까도 의문이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걸 우드워드 기자가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자기 고모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걸 또 뭐 좋다고 또 듣는 사람은 또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진실만을 말했다는 또 보장이 없고요. 이 부분은 검증 불가해요. 그렇죠. 예, 더 어떻게 뭐라고 검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정상 간에 이렇게 오갔던 대화인데요. 그리고 또 미사여구도 하고 좀 추워 올려주고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 내용이 적나라하게 아니, 공개된 이번에 게. 예. 이 책의 어떤 그 가장 정보의 가치가 높은 부분은 친서 공개입니다. 친서요. 제가 뭐 몇 번 오고 간 건 알고 있지만은 20번 넘게 오고 갔다는 데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대부분 이 책에 공개된 걸로 보였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언어들이, 뭐 기하와 나의 우정과 신뢰는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거 김정은 위원장 네.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니었구나. 아니, 보통 사이가 아니었고 둘이 좀 어떻게 보면 밀월 관계를 갖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한데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외교적으로 또 남북 그게 조금 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신뢰를 갖고 주고받은 서신이 공개가 됐다는 거.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대신 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 북미 관계에서는 한 번도 실무 협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은 그냥 뭐가 깨졌어요. 예.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이유가 결국 정상외교 하나가 잡아줬기 때문이다. 예. 정상 간의 이런 러브레터라고 해도 나는 사랑에 빠졌다고 트럼프는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 정상 외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파국으로 안 갔던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 정상 외교마저 이제 파국으로 거기서 먼저 문제가 생겼다면은 저는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긴장이 높아졌을 걸로. 그러니까 정상 간은 그렇게 좀 밀월 관계 있고 좀 서로는 좀 사랑하는 얘기도 좀 해주고 좀 네가 최고다 이렇게 좀 달래주고 얼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둘 간의 이 편지라도 끊길까봐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편지도 끊겼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 공백 상태가 초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신경 쓰이는데 지금 북한은 트럼프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예. 이때까지 밀월 관계는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는 시점 아니냐.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상 외교가 살아있으니까 뭔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매우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편지가 공개됐는데 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아우 네, 속상합니다. 그러면은 뭐 초가집 타면은 속상해. 어떻습니까?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 잠깐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예. 스가 요시히데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새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가 됐는데 네.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 예. 정도 상태요? 일단 아베를 계승하겠다고 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나 선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보다 디테일한 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생산적 관계에 대한 모색 정도는 표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기대지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오세요. 네. 송대현님이 트럼프는 하루에 16번 거짓말하는 인간이잖아요.